750만 원을 넣었다가 5천만 원의 빚이 됩니다. 3천만 원이 하루 만에 2억의 빚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물 거래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선물 거래를 하는 개인 투자자 100명 중 94명이 돈을 잃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개인들이 선물 거래에서 잃은 돈이 18조 3천억 원입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쓰는 예산의 7%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 30대 회사원 이모 씨는 집 전세 자금으로 준비한 8천만 원으로 선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20분 후 4천만 원이 벌렸고 그는 확신했죠. 역시 이거다. 하지만 1시간 후 수익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다시 기다리면 된다는 생각에 버텼고 결국 2억 5천만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선물이 뭔지도 모르고 투자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선물 거래가 정확히 무엇이고 왜 이렇게 위험한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선물 거래는 원래 농부들을 위해 만들어진 거래 방식이었습니다. 농부들과 상인들이 가격 변동 때문에 파산하는 걸 막기 위해 미리 가격을 약속한다 라고 해서 선물이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는 김 사장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도시락 한 개를 8,000원에 팔고 있는데 쌀 원가가 5,000원이에요. 그럼 남는 게 3,000원이죠. 그런데 이상기후로 쌀 작황이 안 좋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만약 쌀값이 8,000원으로 오르면 도시락을 팔아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김 사장님은 농부에게 전화를 겁니다. 1년 후 쌀 150포대씩 살 건데요. 지금 가격인 5,000원에 고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농부 입장에서도 쌀값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느니 1년 동안 안정적으로 쌀을 팔 수 있다면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8개월 뒤 쌀 가격이 8,000원으로 폭등했습니다. 다른 도시락 가게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김 사장님은 여전히 5,000원에 쌀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물 거래의 원래 목적입니다. 미래의 위험을 지금 제거하는 거죠. 전문 용어로는 해칭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보험을 드는 겁니다. 대한항공 같은 항공사들도 원유 선물로 해징을 합니다. 1년치 연료비를 미리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수출 기업들도 환율 선물을 씁니다. 선물은 정말 좋은 뜻에서 나온 도구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선물 시장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식당을 하는 것도 아닌데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최투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식당도 안 하고 쌀도 필요 없어요. 그냥 뉴스를 보다가 이상기후 때문에 쌀 수확이 줄었네. 그럼 쌀값이 확 오르겠는데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쌀 선물 계약을 삽니다. 4개월 뒤에 쌀을 5,000원에 사기로 약속하는 계약이요. 4개월 뒤 쌀값이 8,000원이 됐어요. 최투자자는 쌀이 필요 없으니까 실제로 쌀을 사지 않습니다. 대신 그 계약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립니다. 5,000원에 사기로 한 권리를 실제로 쌀이 필요한 사람에게 8,000원에 파는 겁니다. 차액인 3,000원을 버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투자로 봐주면 문제는 없습니다. 쌀 가격이 오른다에 베팅한 거니까 실패해도 내가 투자한 금액만 손해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선물 계약에는 레버리지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최 씨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내가 쌀을 살 것도 아닌데 선물을 여러 건을 사면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쌀을 5,000원에 사기로 약속했지만 약속이기 때문에 돈을 미리 다 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금액의 5%에서 10%만 증거금으로 내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예약을 할 때도 10% 정도 보증금을 거는 겁니다. 예약을 취소하면 보증금을 포기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선물은 다릅니다. 취소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약속을 이행해야 됩니다. 최 씨는 5,000원을 써서 10포대를 사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5만 원어치 쌀을 사기로 계약한 거죠. 어차피 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최 씨가 선물을 제때 팔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쌀값이 오른다면 모두가 최 씨의 선물은 잘 팔릴 겁니다. 하지만 쌀값이 4,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최 씨의 선물을 사려 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직접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5,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는 휴지나 다름없죠. 최 씨는 애가 탑니다. 약속된 날이 되면 최 씨는 5,000원에 10포대의 쌀을 사야 합니다.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만 원을 주고 쌀을 사서 4만 원에 되팔아야 합니다. 5,000원을 투자해서 만 원의 손해를 본 거죠. 돈이 없어 사지 못하면 약속 불이행이 되고 파산하는 겁니다. 이게 선물 거래의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5,000원 만 원이라고 하니까 실감이 잘 안 가죠. 그럼 금 선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 씨는 금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2억 원을 주고 금을 사려고 합니다.
2억 2천만 원이 되면 팔 생각입니다. 잘 되면 2천만 원을 버는 거죠. 그런데 우연히 선물 광고를 보게 됩니다. 5%만 내면 금 선물을 살 수 있습니다. 정 씨는 2억 원이 있으니 20개를 살 수 있습니다. 금 가격이 2억 2천만 원이 되면 4억 원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금값은 1억 8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선물은 만기일이 있습니다. 만기일에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됩니다. 정 씨는 2억 원에 20개의 금을 사야 됩니다. 무려 40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있을 리가 없죠. 선물은 만기일에 그 계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기관이 중개를 하면서 정 씨의 약속을 대신 이행해 줍니다. 중개인은 2억 원에 20개의 금을 산 뒤 시세인 1억 8천만 원에 즉시 매도합니다. 정 씨는 4억 원을 손해를 봤습니다. 금융기관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가격이 떨어지면 보증금을 더 넣으라고 연락합니다. 이걸 마진콜이라고 하죠. 보통 증거금의 70%에서 80% 정도 손실이 나면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돈을 넣으시거나 안 그러면 강제로 계약을 청산하겠습니다. 그럼 투자자는 선택해야 해요. 돈을 더 넣어서 버틸 건지 아니면 지금 손실을 확정하고 나올 건지. 그런데 이미 패닉 상태에 빠진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가격이 회복될 거야. 여기서 정리하면 지금까지 잃은 돈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돈을 더 넣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거나 대출을 받거나 심지어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넣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선물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결국 추가로 넣은 돈까지 모두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마진콜에 응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강제로 청산해버립니다. 가장 불리한 가격에 팔리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선물 거래 중에 87건이 이런 투기성 거래입니다. 정말로 사업 보호용으로 쓰는 건 13건뿐입니다. 개인들은 평균 2.3일만 갖고 있다가 파는 거예요. 도박이 되어버린 겁니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원유 가격이 하루에 300%가 넘게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기름 1통에 18달러까지 내려갔죠. 사람들은 지금 기름값이 바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사는 강 씨는 기름 선물을 2,500만 원어치 샀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기름값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증권사는 강제로 청산했습니다. 그의 통장에는 4억 2천만 원 빚이 생겨버렸어요. 6시간 만에 2,500만 원이 4억 5천만 원 가까운 빚이 된 거예요. 만약 강제 청산되지 않았다면 만기일에 강 씨에게 기름이 발송됩니다. 기름을 산다고 약속했거든요. 선물은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내가 이행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이 이행하게 된다면 나는 모든 자산을 잃고 빚까지 지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선물 거래를 하는 개인 투자자 중 95% 이상이 손실을 봐요. 5%만 수익을 내는 시장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그 5%에 속할 거라고 믿어요. 질문이 생깁니다. 95%가 손실을 보는 시장에서 나머지 5%는 누구일까요?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이에요. 시장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큰 변화가 꽤 자주 일어납니다. 개인 투자자는 그걸 빨리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선물은 정보력 싸움입니다. 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은 트레이더들끼리 치고 박는 싸움입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거대한 투자회사 트레이딩 룸에는 수백 명의 수학 박사들이 앉아서 초당 수만 개의 데이터를 분석해요. 컴퓨터가 0.001초 만에 전 세계 뉴스를 읽고 판단해서 자동으로 사고 팔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이 혈혈단신으로 뛰어드는 건 어리석인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빠르게 뉴스가 나온 지 1초 만에 보고 아, 미국 금리가 올랐네.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면 이미 대형 투자 회사들은 10분 전에 사고 팔기를 다 끝낸 상태예요. 이들은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것보다 먼저 알고 움직입니다. 먼저 알지 못했더라도 0.1초 안에 자동으로 거래하는 로봇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프로그램 물량이라고 하죠. 실제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2023년 대형 투자 은행들이 선물 거래에서 번 돈이 평균 34% 수익률이었어요.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들은 평균 67% 손해를 봤어요. 주식에서 손해를 보면 10년, 20년, 30년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거래는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끝이 납니다. 조 씨는 삼성전자가 3개월 뒤에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선물 계약을 샀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을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확히 3개월 후 둘째 주 목요일에 무조건 계약이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주 목요일이 됐는데 삼성전자 주식은 99,900원입니다. 그럼 내 선물은 어떻게 되죠? 네, 휴지가 된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99,900원이면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선물은 삼성전자를 산 게 아니라 계약을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삼성전자 주식이 10만 100원이면 어떨까요? 나는 안심하고 선물을 팔아 이익을 보면 됩니다. 불과 200원의 차이로 전액 손실이냐 수익이냐가 갈리는 게 선물입니다. 하지만 세력은 여러분이 10만 원에 선물을 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격을 움직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어떻게든 99,900원에 맞추려고 합니다. 만약 그 날짜에 삼성전자가 99,900원이에요. 아, 내일 더 오를 텐데 라고 생각해도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올라도 의미 없습니다. 만기일에 강제로 손해를 확정해야 하는 거죠. 그건 파산 확정입니다. 선물 거래, 이제 아시겠습니까? 미래의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에서 시작해 전 세계를 휩쓴 투기판이 됐어요. 레버리지라는 이름의 지렛대는 수익도 증폭시키지만 손실은 그 이상으로 증폭시킵니다. 원금만 잃는 게 아니에요. 투자금의 몇 배를 빚으로 떠안게 됩니다. 주식처럼 기다릴 수도 없어요. 강제 청산은 순식간에 일어나니까요. 95%가 손실을 보는 시장입니다. 나머지 5%는 정보와 자본을 가진 기관 투자자들이죠. 만약 정말로 선물 거래를 해야 한다면 그냥 하지 마세요. 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물 거래를 하는 원칙이란 게 있습니다. 생활비에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레버리지를 최대한 낮추세요. 최대 2배까지만. 손절매 라인을 미리 정해두고 절대 지키세요. 최소 2년은 가짜 돈으로 연습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선물 계좌를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당장 정리하세요.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선물 거래는 도박입니다.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